경매를 하면서 깨달은 확실한 몇 가지는 대금 미납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입찰 취소 이유가 생각보다 큰 하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경매가 낙찰되었다가 다시 나온다면 큰 하자가 있는 물건으로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덕분에 저같이 용감한 사람들은 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그 사례로 말할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2203, 2023 타경 5830으로 각각 대금 미납으로 인해 재매각, 즉 경매에 다시 진행함으로써 감정가의 33%까지 떨어진 물건들입니다. 9억대의 서울 아파트가 2억 후반까지 유찰되었으니 정말 구미가 당기지 않으신가요? 만약 1등의 실수로 인해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기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알려드릴 치열한 경매 속에서 내 낙찰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영상을 다 보신다면 대금 미납을 통해 최소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금 미납으로 인해 재경매되는 물건은 정말 위험한 물건일까요? 생각보다 중대한 이유로 나오기보다는 사소한 실수로 인해 대금 미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매각 물건이 나올 만한 물건들을 미리 지켜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대금 미납이 나오는 경우는 약 4가지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제가 항상 물건을 소개할 때 보자고 하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는 안 나온 권리관계나 심각한 하자에 대한 것은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는 것을 통해 대금 미납이 아닌 매각 불허가 결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경매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되는 경우는 대부분 4가지 정도입니다. 권리관계 해석에 있어 내가 입찰한 가격에는 시세보다 다소 비싼 경우, 두 번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 해석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 세 번째, 대출이 진행이 더 이상 안 되어 포기해야 하는 경우, 실수로 0을 더 붙여 금액수가 다르게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할 2024 타경 2203, 2023 타경 5830 물건 2개는 임차인 권리 분석을 제대로 못해서 생긴 실수로 인해 안타깝게 보증금을 날린 경우입니다. 혼자서 권리 분석을 급한 마음에 제대로 분석을 안 하면 생기는 경우입니다. 먼저 2024 타경 2203 물건은 서울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한 한신 한진 아파트입니다. 단지 안으로 마을버스가 돌아다니는 재미있는 단지인데요. 감정가는 8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매각물건 명사서에 보시면 전입신고가 2018년 2월 14일로 되어 있고 확정일자 임차인 보증금은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하였으므로 임차인 보증금은 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 순위가 최우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가 2018년 11월 5일이니 만약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최우선 변제 순위가 되므로 임차 보증금을 다 받았을 건데요. 확정일자가 없으므로 순위는 한없이 밀려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 보증금도 미상이므로 도무지 낙찰자가 얼마를 인수하는 경우인지 감도 안 잡힐 건데요. 보통 이러면 경매책이나 강의에서는 이런 물건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만의 노하우로 대략적으로 전세 보증금이 약 4억 4천만 원인 것으로 알아내는데요. 그러면 감정가 8억 3,800만 원에서 전세 보증금 4억 4천만 원 정도를 빼고 남은 금액인 3억 9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금액 아래로 낙찰을 받는다면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인데요. 하지만 5월 27일 날 1등으로 낙찰받은 사람은 얼마 있었나요? 5억 7,380만 원을 썼습니다. 전세 보증금에다가 낙찰가를 더하면 약 10억 정도의 이 아파트를 가져가는 셈이므로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 있는 아파트를 산 것보다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경매를 취소시킨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등은 3억 1,800만 원으로 비교적 1등을 할 수 있는 금액대였습니다. 다음 물건인 2023 타경 5830입니다. 노원구에 있는 신축 중 하나인 포레나 노원인데요. 감정가는 9억 700만 원입니다. 이 사건의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차 보증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배당 요구까지 했습니다만 돌연 2024년 1월 9일날 배당 요구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 뜻은 보통 집주인이 바뀌어도 최대한 이 집에서 난 임차인으로 오래 살고 싶다는 뜻인데요. 말소 기준 등기를 보면 2022년 6월 7일에 신한은행이 기준인데 임차인은 2020년 12월 14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더 살고 싶어하는 마음에 감정가에서 전세금을 뺀 금액을 중심으로 입찰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감정가가 9억 700만 원인데 전세 보증금이 5억 8천만 원을 빼겠습니다.
그럼 대략 3억 2,7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아래의 금액으로 입찰을 해야 시세보다 낮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5월 27일 날 3억 7,100만 원을 낸 분은 낙찰가와 임차인 보증금을 합치면 9억 5천만 원대의 낙찰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저만 할까요? 혹시 나만 모르거나 내가 간과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다음번에 누가 높게 쓰진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무럭무럭 생길 것입니다. 또 재매각 물건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과감하게 입찰을 해야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재매각 물건에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혹시 더 나아가 재매각이 될 것 같은 물건을 1위로 낙찰받지 못해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앞서 말한 사례를 모두 해당하는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 물건을 노리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10중8구 누군가 분명히 실수를 합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물건에서는 더더욱 그런데요. 물론 세 가지가 다 있어도 실수를 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노원포레나가 그런 경우였는데요. 재매각 물건에 대한 조사와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물건을 찾고 헤매고 있을 때 저는 경매 낙찰 성공률이 높아져 그만큼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70건이 넘는 경매 물건들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제 영상을 보시고 낙찰을 받으신 분들이 은근히 꽤 있는데요. 그리고 매도까지 하신 분들은 종종 있으십니다. 저는 단순 물건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해당 물건에 대해서 활용법과 매도 전략까지 생각해 보는 타입인데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제가 영상에 올리던 물건들만 입찰한 것이 스스로 공부해서 입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판단을 하신 분들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도 경매에 대해서 막막함이나 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에 연락처와 관심사를 남겨주세요. 써주신 답변을 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8월과 9월 물건 소개를 PDF 파일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경매 관련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